축하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하는 건 원래 여기 건대구 쪽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서 봐야 될 때 더 정상적일 것 같긴 한데요. 그 나이는 다 지나갔나요? 어디 저기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언니나 아니면 형, 그 오빠 때문에 온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소중한 휴일 막바지 마지막 날 때문에 내일 아마 출근하시거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휴식이 필요한 하루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하루를 뭘로 채워드리겠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근데 사실 입시를 제가 좀 바라보면 저도 이제 입시를 지금 한 12년 정도 되겠고, 근데 가끔씩은 너무 많은 기대와 또 가끔은 너무 많은 절망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한없이 꿈을 꾸시다가요 가끔씩 또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세요.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연대, 고대, 서울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드다가 또 우리 아이가 집에 사는 꼬락서니를 보면 제가 올해는 갈 수 있을까? 내년 한다고 될까? 이런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 이때 되게 중요하신 게 뭐냐면 과도한 주관적 평가와 또 너무 신뢰하는 객관적 평가 있잖아요. 두 가지를 한 극단으로 가시면은 좋은 입시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우스쿨 수업도 하니까 우스쿨 지원했던 애들의 자기소개서를 첨삭을 좀 해줬어요. 근데 한 친구가 자기소개서는 정말 별 얘기를 다 적었어요. 부모님 이혼을 했어요, 그 친구. 어떻게 보면 이혼한 게 별건 아닌데 아버님이 좀 이렇게 바람을 피셨다는 얘기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아빠랑 새엄마랑 같이 살았대요. 근데 애가 중학교 때 가출해가고 폭주족이 되고 자기 말로는 꼰대도 불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서가 보는 순간 어떠세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컸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시잖아요. 공부 잘했을 것 같으세요? 근데 걔가 어디 졸업한 친구냐면 자기소개서 보면 완전히 그 진짜 개나라리 같은 친구였는데 사실 걔가 서울대 정시학원을 나간 친구였어요. 걔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가출했다가 엄마가 그 보호소에 찾으러 오셨대요. 그 중3 때. 그리고 중3 때도 계속 반하고 고1 때까지 거의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1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하게 됐대요. 약간 철수인 거죠, 이제. 그리고서 딱 임용학부에서 서울대 정시학과를 갔어요. 그 다음에 제 친구 중에서도 어떤 녀석이 있냐면 중학교 때는 어깨 선수였다가 고등학교 때 와서 고2 때 조폭이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분신해서 그랬습니다. 멋있는 용문신도 아니고 여기다가 우측 어깨에는 착하게, 좌측 어깨에는 일시, 이거 사귀고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고3 때는 그만두겠다고 했던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왜 그러냐 했더니 조금 친했는데 우리 세계에서 졸업하면 예술이면 가오가 안 쓴대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했던 녀석인데 사실은 그 스승을 되게 잘 만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해병대 장교 출신이었어요. 우리가 첫 제자인데 걔를 지금 이런 지하로 데리고 내오셔갖고 말로 타이는 게 아니고 강목을 한 3개 정도 부르뜨리셨어요. 그리고 졸업을 시켰는데 지금 그분도 여기 사세요. 저희 담임 선생님. 지금 경상대 교수시거든요. 저희가 첫째자이자 마지막 세대였어요. 근데 아직도 가끔씩 봬요. 그 녀석하고. 걔가 조폭 생활을 했다가 저한테 군대 갔다 오고 복학 기다리고 있는데 그 녀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짜 몇 년 만에. 근데 이게 첫사랑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얘가 왜 나를 보자고 했나? 어둠의 세계의 녀석이. 나갔더니 손가락도 하나 잘랐더라고요. 조폭을 그만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대학 다니는 녀석이 저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알려줬어요. 자기식들 보고 이거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그 녀석이 공부한 게 한 15개월 정도 됐는데 어디를 가냐면 연대로 갔어요. 연대도 좀 유명해요. 그 학번 애들 알아요. 그 손가락 하나 없는 형, 알고 있어요. 사실은 걔네들은 뭐냐면 어떤 한계, 애들 이런 거 한번 쳐다볼까? 순서를 안 가도 되겠죠.
어떠세요? 이 친구 시험 잘 봤나요? 못 봤나요? 국어 다 맞고요. 수학 다 맞고, 영어 다 맞고, 한국사 배분이 95% 하나 틀렸어요. 그 다음에 법정 2개 틀렸어요. 2등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1국어 베트남어 선택했는데 다 맞았어요. 자, 잘 봤나요? 못 봤나요? 잘 봤나요? 근데 사실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대 떨어졌어요. 연대 언론 공부 왔는데 이제 왜 떨어졌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를 잘 봤다고 사실 지금 생각하시면 원래 안 되세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이거 만점 아니잖아요. 아직 시험 안 봤죠. 물론 내신을 제가 1.02 공개를 했어요. 이때는 내신 잘 받아서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아이 벌써 내신이 거의 다 끝났죠. 받아들인 결과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논술을 못 써요. 논술을 못 풀고요. 수능도 이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제 얘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성공했던 2명을 얘기했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마 입시에서 신화적 결과일 겁니다. 아주 드문 경우일 거고요. 근데 제 그 친구 조폭했던 친구가 등치는 누구만 하냐면 진짜 한 강호동만 했어요. 근데 한 15개월 후에 제가 술 먹는다고 걔를 만났는데 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1박 2일 예전에 했던 김씨 있죠. 갑자기 강호동 그 캐릭터에서 김씨 캐릭터로 바뀌었어요. 근데 자기 말로는 11개월 동안 이게 수사적 표현이 아니고요. 누워서 잔 적이 없대요. 정말. 근데 왜 그랬냐고 했더니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까지 해보죠. 주변에 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아까 제가 서울대 정치학과 갔다고 방황하는 중딩 있죠.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평가받았죠. 예를 들면 원래고사 보고, 오평 보고, 학평 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뭐냐면 좌절하는 기간이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가 비수를 꽂죠. 그 좌절이. 처음에 저는 뭐냐면 주관적 믿음은 필요하세요. 아무리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라고 분석해도 우리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음을 계속 가지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간만 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주관적 믿음을 갖고 있다 보면 엄청난 오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실 저번 주 목통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통 설명회 때 뭘 말씀드렸냐면 연대 혹시 설명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연대가 저녁 설명회 갔다 오셨나요? 네. 연대 설명회에서 몇 개 이제 연대 입학 처장이 저는 못 가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가서 핸드폰 촬영하고 계셨어요. 1시간 반짜리를 촬영하고 아직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어갖고 미리 좀 봤었는데 사실은 어머님들이 주관적 믿음이 되게 강해지시면 뭘 안 믿기 시작하시냐면 객관적 자료를 안 믿기 시작하시거든요. 자, 객관적 자료를 너무 매기시는 건 아니지만 주관적 자료, 주관적 의식에서 객관적 자료를 아주 무시해도 안 돼요. 왜냐면 연대가 공개한 자료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저는 이제 논술하고 이제 면접 학생부 하지만 이제 논술 연구소 소장이니까 논술에 관심이 많은데 논술에 대한 그 커멘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연대 논술 선발 경쟁률이 40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최저 충족자를 얘기했어요. 자영이 같은 경우 최저 충족 인원이 40명 중에서 7명이었습니다. 33명이 최저가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적응과는 3대1. 그다음에 보통 평균 13대1 정도가 최저 충족했고 나머지 27명 정도는 최저 충족이 안 됐습니다. 이건 보통 예상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는. 이게 뭘 갖고 알 수 있냐면, 북쪽 지역에 있는 외고입니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학교 명예가 있어갖고요. 작년에 연대 전형을 걔네들이 몇 명 썼냐면 논술을 250명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50명 논술을 썼는데 몇 명이 연대 최저를 통과했냐면 외고 애들이요. 여기서 아주 가까운 외고를 42명밖에 통과가 안 됐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외고 결과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덕 전
이제 사실은 이제 뭐냐면 설명에 가면 어머님들하고 좀 딜을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좀 더 디테일한 소스를 주는 조건으로 어머님들한테 학교적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덕이랑 한영하고 대원하고 대일 엄마들, 지금 이 결과도 대일 어머님들 같아요. 학교 공개 안 했어요. 학교 창피하기 때문에. 왜냐면 외국에도 250명이 썼는데 42명은 통과했다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연대 실제 통과율이 낮아요. 그 이유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요. 왜 낮은지.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적 데이터에 뭘 말씀드렸냐면 연대가 뭘 공개했냐면 연대가 논술 70이 학생부 30이죠. 논술 전형에서. 자, 그때 어떻게 채점하는지를 얘기했거든요. 연대에서. 학생부는 보통 원래 알고 있던 자료니까. 그러니까 교과 20점에 비교과 10점인데 비교과는 보통 출력이죠. 그래서 연대 뭐 입학처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출력 10점은 누구한테 주냐면 부담표에서 3회까지 준다. 우리가 되게 인간적이지 않냐. 아이들 1년에 한 번씩 심대표 쉬라고. 변결 말고 그냥 부담표에서 괜찮다. 10점 주는데 실제로 내신에서는 거의 점수 차이가 안 난다고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 20점 중에 1등급은 20점이고 6등급이 19점 정도 나와서 1등급과 6등급의 격차가 100점 만점을 환산했을 때 1점 정도 됩니다. 자, 근데 공개를 연대가 안 했던 게 뭐였냐면 논술 채점 어떻게 하는 거죠? 그 70점을 어떻게 채점하냐면 총 10개 등급으로 해서 7점씩 마이너스 7점씩. 자, 근데 연대가 뭐냐면 이거 그 설명회 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재작년 자료를 공개했었어요. 작년 8월달에. 연대 논술 전형의 합격생 평균 점수가 85점. 그다음에 지원생 평균 중에 낮은 게 50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높은 거 같은 경우 85점까지 나왔어요. 경영대 같은 경우에. 그걸로 이제 표준 편차까지 나오는데 표준 편차까지 나오면 논술을 가장 잘 쓴 수석한 친구는 몇 점 정도 나오냐면 9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논술 70에 학생부 30까지 하면 근데 못 쓴 얘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표준 편차 계산해보니까 한 35점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연대 논술 지원했는데 35점 맞은 친구는 점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연대 쓸 정도 친구면 아마 학생부에서 29점을 맞지 않았을까? 6등급 이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결을 좀 했겠죠. 그럼 논술을 몇 점 맞았다는 뜻일까요? 6점 맞은 거죠. 35점이니까 학생부 29점하고 논술 6점하고 35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목동에서 어머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논술 변별이 큰 거가 학교를 통해서 공개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게 대치동은 한 3, 4년 전에 있다가 없어진 건데 목동에서 이게 되게 큰가 봐요. 그러면 중계 정도 한번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목동에서 어떤 분이 설명회라고 지나가셨나 봐요. 대규모 설명회를. 근데 뭐였냐면 수시 선발에서 논술만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도 이제 학생부 종합 얘기할 텐데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는 이제 최종 없으니까 빼고 학종하고 논술 전형에서 학생을 실제로 선발하는 거는 수능 점수로 선발한다 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집단이 제가 이 정도 있으셨는데 손 들고서 제가 이제 논술과 점수 차이가 70점, 7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점수를 뽑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한 설명 같은 말씀 한번 드렸어요. 뭐였냐면 실제로 점수를 뽑는다면 수능 만점자가 수시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첫 번째. 근데 작년에 수시 전형에서 수능 만점자가 몇 명 떨어졌나요? 혹시 아시는 분? 12명 떨어졌어요. 공식 자료입니다. 신문에 보도 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수능 만점자가 4명 있었거든요. 재작년에. 그 중에서 연대 지원에서 떨어진 애가 2명 있다고 제가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김나영 같은 친구는 연대 감을 썼다가 수능 만점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행복의 눈물이 아니고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연대 감을 끌려갔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지금 서울대 경영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뽑는 거, 이건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객관적 데이터를 말씀드려요. 주관적 믿음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실제로 점수를 뽑는 걸 어떻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수시 선발을 점수를 안 하고 수능 점수를 뽑았다. 그럼 그 객관적 데이터에 의존해서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 수능이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디냐면 성대예요. 들어오셨나요? 네. 자, 성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대가 올해 모집료가 확정했는데 논술 최저 조건을 올렸을까요? 낮췄을까요? 만약에 점수를 뽑는 학교라고 하면 수능 점수를 뽑을 거라면 최저 조건을 높여야 되나요? 낮춰야 되나요? 높여야 되겠죠? 걔네가 뭐였냐면 문과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합 6이죠.
탐구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어 2, 수학 2, 영어 9, 탐구 하나 2, 탐구 하나 9 이렇게 맞으면 돼요. 그럼 성대 최저를 맞추는데 성대가 올해 어떻게 바꿨냐면 6개의 과목 중 3개의 과목 한 6으로 바꿨어요. 저거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국어 9, 9등급, 수학 9등급, 그 다음에 영어 9등급, 그 다음에 뭐 윤사나 뭐 아니면 뭐 지학 뭐 그 2등급, 그 다음에 탐구학도 2등급, 그 다음에 제2외국어 2등급. 그러니까 국영수 다 999 나오고 제2외국어랑 탐구 3개만 2등급이 나와도 최저가 되는 걸로 바꿨어요. 만약에 성대가 점수를 뽑을 생각이 있다면 그럴 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대가 수능 이전인가요? 수능 이후인가요? 보통 선발도 수능 이후 선발을 하죠. 요술만 일단 기준 얘기한다면 학생분들은 다르지만 성인이제 이런 것들 서류 평가라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수능 이후에 성대 시험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수능 딱 끝났는데 정시로 성대를 충분히 갈 것 같아요. 자, 그럼 시험으로 가라고 하시겠어요? 말라고 하시겠어요? 자, 그래도 성대에 뭔가 정이 있지 않니?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시죠? 뭘 노려보시겠어요? 연대, 고대 뭐 이거 노려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성대를 실제로 시험으로 가는 학생들은 뭐냐면 정시로 성대를 못 오는 애들만 가요. 그럼 성대 입장에서는 걔네들을 뽑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점수? 어떠세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없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뭘 갖고 말씀드린 거냐.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려 볼 거예요. 자, 너무 과도한 객관적 데이터에 대한 의존. 자, 이거는 뭐냐.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제거해 버릴 수 있어요. 여전히 믿기는 하셔야 돼요. 나중에 배신을 당하더라도.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를 너무 믿는 건데, 사실 우리 아이를 내가 믿고 싶지만, 아이 스스로 자기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하는 행동이. 자, 그럴 때는 뭐냐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 아이를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잡아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제가 이 학종 설명을 하는 것, 또는 수시 설명 일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볼 것인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저도 되게 어렵죠. 그거를 제 3자인 저희들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자유하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뒤로 가면.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로 공식적인 객관적 자료겠죠. 그래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교과형이 38.4%, 종합형이 18.5%, 특기가 30%, 특기, 논술이 4.2. 자, 이걸 뭐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국 단위에 있는 대학들이 아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서울의 중심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교과가 15.5%, 종합이 20.3%, 특기가 5.9%, 논술이 17.8%. 만약에 전국 단위 기준으로 본다면 특기나 논술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주로 학생부 내신만 관리를 잘하면 되겠죠. 문제가 뭐냐면 15개 대학을 좁혀가면 좀 달라진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주요 대학, 메이저 대학 기준으로 또 달라지죠. 예를 들면 교과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교과를 뽑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8번 항목만 볼 것인가 8번 플러스 기타 항목도 볼 것인가. 물론 연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지만 사실은 연대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 사실 연대도 완전히 교과만은 아니에요. 8번 항목만 보지는 않고요. 1단계에서는 사실 연대도 8번 항목만 본 다음에 나머지 2단계 교과 들어갔을 때는 30% 비교과 영역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비교과는 뭐 다 아시겠지만 외부 스펙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 학생부상의 8번 항목 이외의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이나 3번이나 7번이나 뭐 9번 항목이나 이런 것들 10번 항목까지 다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교과 성적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줄었죠. 그 다음에 심지어 고대나 서울대의 이 직윤 학교에서 추천하는 거, 그다음에 고대 학추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고 종합전형 비율이 가장 높아요. 수시 토탈하면은 지금 정시랑 비교해보시면 정시 비율이에요. 수시가 예를 들면 한 75% 가까이 육박하죠. 그 다음에 뭐 얘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서강대, 성대, 뭐 한대, 뭐 요 라인을 놓고 보셔도
사실은 거의 비율로 따지면 70% 정도가 다 수시비율이에요. 자, 이건 제가 좀 객관적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런 말씀드려요. 뭐냐면 주변에서 수시로 가는 애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 정시로 갔대요. 그 다음에 더더욱이 논술로 가는 애는 없어요. 자, 이런 상담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고대고 한번 볼게요. 정시가 1086명이에요. 논술이 1100명이고 작년이면은 아마 논술로 간 데가 없어졌던 건 작년이시겠죠? 아니면 재작년. 재작년에 1300명이고 작년에 1200명이고 올해는 1100명이에요. 그럼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시면 어떠셔야 돼요? 정시로 고대 간이를 보는 케이스보다는 뭐가 더 많으셔야 되죠? 논술로 가는 케이스를 보는 게 더 많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학생부 종합까지 합치면은 압도적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수시로 간 애들 본 적이 없는 거는 사실은 주관적 평가일까요? 객관적 평가일까요? 주관적 평가. 제가 아까 성대를 말씀드려요. 성대는 논술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답안을 완성하지 않은 애가 붙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럼 실제로 그거를 목격하셨나요? 그 아이가 답안을 안 쓰는 거. 제가 여쭤봐요. 그럼 누구죠? 그럼 한 달에 건너세요. 자, 내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소문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화하기가 되게 어렵다. 사실 이 정원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속일 수는 없으니까 데이터를 믿으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 뽑는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우리가 정시에 자꾸 올인하거나 매달리는 경향들이 좀 있으시냐면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것부터 한번 얘기할게요. 아까 수시는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두 번째는 정시의 문제가 뭐냐고 해. 이건 이제 작년 이과 데이터인데요. 이거 재작년 겁니다. 이과생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수능 점수에서 1등부터 시작해서 2000등까지 등수를 매겨봤어요. 예를 들어 등수를 쭉 해서 100분이 여기 2071명까지 있죠. 자, 지금 저희가 요 등수를 쭉 매겨보니까 번역으로 나오면 몇 개 등급으로 나눠지냐면 18개 칸 급감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2014년도 결과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과는 조금 치명상이 하나 있었죠. 문과는 그래도 국어가 별별로 좀 있었는데 이과는 사실 그것도 거의 없었는데요. 작년 결과는 어떠냐면 아까 2000등까지 기준으로 세웠을 때 18개 급감으로 내려갔는데 여기는 몇 개 급감으로 줄어들었어요. 11개 급감.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한 문제를 틀리면 떨어지는 등수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등수 차이가 어떨까요? 만약 연고대 갈 수 있는 애가 하나 실수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서강대, 성대를 쓸 수 있었는데 작년에 어떠냐면 연고대 갈 수 있는 애가 하나를 틀리면은 건대, 동대나 이런 라인을 찾아야 돼. 경희대 라인에서. 첫 번째 뭐냐면 수시에 대한 고민이 이런 겁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정시도 어떻죠? 정시도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약간 하나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근데 여기서 하나 실수하면 뭐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서강대, 성대 가는 게 아니라 강대를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재수하시죠. 자, 이건 둘 다 비슷해요. 사실은 수능이 뭔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수능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사실 수시랑 비슷하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정시를 거기에 올인하고 있을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추진한 거예요. 하나 더 가볼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이 친구는 이과 친구인데 의대 가고 싶은 친구입니다. 지금 국어 같은 경우는 얘가 두 개 틀에서 2등급 나왔어요. 근데 수학 다 맞고 영어 다 맞고 물리, 화학 다 맞았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서울대 의대는 못 쓰고 치의대를 썼어요. 그래서 그냥 대기본 없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남원에서 울산대 의대 대기 9번. 그 다음에 아주대가 130번 나왔어요. 두 개 중에. 사실 정시에 예측 가능성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상위권에서는 몰라요.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그 당일날의 실수나 컨디션에 따라서 될 만한 일이 떨어지고 떨어질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래서 문제가,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문과를 아까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표 샘플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안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친구죠. 이 친구가 한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아이들 가면서 한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이 친구도 구멍수를 당하던 서울대를 못 갔어요. 사실 이 친구의 전략은 어떤 전략을 쳤어야 된다. 수시에서의 가능성 어떻게 봤어야 되나. 사실은 그냥 수시 가능성은 거의 안 맞아요. 앞에 그 친구랑 이 둘 다 정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6평 잘 봤을 것 같았어요. 잘 봤어요. 6평 때 한국 사람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다 수시했어. 근데 결국은 서울대 못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과연 수시를 썼으면 서울대나 안 됐을까? 원래 지금 경영 가고 싶었거든요. 연대 경영도 쫄아서 못 넣었어요. 원래 써도 됐는데, 왜냐면 저거 대체됐죠. 서울대는 대체가 안 되고, 제1과고 탐구하고 대체가 안 되는데, 연대는 되기 때문에 사실 연대는 써도 돼요. 근데 갑자기 급소심해진 거예요.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수시를 지원할 때는 질르실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정시로 가고 사실 질르는 것도 되게 걱정하셔야 되는데, 정시가 쉬운 거죠. 사실 사교육이 줄이라고 정부에서 수능을 쉽게 내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얘들 재수만 양산시켜요. 사실은 올해 고3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불행한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3에 제가 지금 강남에서 수업을 하는데 특히 이과학원에 계실까 이과학원에 끔찍합니다. 서울대 재학생도 떨어졌어요. 강남에서 교회. 점수 보고서 안 돼요. 서울대 합격할 때 강남에서 못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의대 가는데 자기가 또 의대가 강남에서 본 거예요. 예를 들면 경희대 치대 갔다가 그만두고 그냥 자식을 가요. 재수. 이게 수능 실패 해볼만 거예요. 특히 반수생들 되게 많습니다. 수능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닥뜨려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굳이 수시를 피하고 싶은 이유는 뭐였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정시 정말 잘 봐서 편하게 안 쓰죠.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왜 수시를 피하고 싶으시겠어요? 인원도 많이 보고요. 정시 예측 가능성 떨어지는데 왜 굳이 수시를 피하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통계에 보면 고3 일반 고학생이 서울대를 정시로 갈 확률은 얼마냐면 보통 한 180명 정도 가야 돼요. 정시로 서울대를 가는 고3 일반 고학생. 그러면 몇 년이면 정도 수험생이 고3이 일반 고학생이 48만 명 돼요. 재유생 빼고 특목대를 빼면 사실은 48만 명 분의 180명이거든요. 확률이 0.03%. 저기 통계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제가 객관과 주관을 맞춰보자고 말씀드렸죠. 자, 어느 정도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을 때는 뭐냐면 되게 주관적이세요. 우리 안에 해낼 수 있을 거야. 근데 반대로 뭐 할 때는 되게 객관적인 거 따지시냐면 수능 점수는 되게 객관적인데 수시는 주관적이야. 못 믿겠어. 되게 엉망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뭐냐면 오늘 수시 지원도 객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잠깐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요 지역의 수시 정신이 서울대 갔던 노후 지역입니다. 고향으로 제가 샘플 하나 넣은 건데요. 대원이나 나머지 서울대구나 동두천이나 서나원이나 이게 쭉 나와 있는데 명시는 제가 여기다 못 넣었는데요. 2014년, 2015학년 한번 비교를 보십시오. 수시랑 정시 비교를 보시면 정시 대원조차도 수시하고 정시 비교를 하면은 2배 정도 많죠. 수시가. 여기서 사실 얘네가 올해 조금 망했어요. 망한 이유도 있어요. 학생은 종합과가 아니었는데 망한 이유도 서울대가 망한 이유가 사실은 대원만 망한 게 아니고 경기가고나 서울가고도 다 망했죠. 그러니까 용인외고가 제일 많았습니다. 민사고도 용인외고도 한 30명 주고요. 민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30명 주죠. 그다음에 제일 충격은 아마 서울가고하고 경기가고 보는 게 정규 1등부터 12등까지가 서울대 의대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 결과입니다. 얘네는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뭐냐면 주관적 평가의 시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볼게요. 한양대, 공대를 과거에 쓰면은 붙여줄까요? 떨어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느낌 어떠세요? 붙여줄 거죠. 작년에 한 명 갔어요. 학생부 종합은 전멸입니다. 논술로 한 명 갔어요. 자, 이것도 어머니들 필이에요. 이런 애들은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걔네가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주관적 믿음을 갖고서 판단했을 때 얼마나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그 샘플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지금 이 동네에도 보면 수시랑 정시를 보면 어떠세요? 수시가 사실은 영시 영역이 아닌데 영시는 수시가 6, 정시가 1이가 되죠. 그 다음에 정시 사실 다 누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수생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고요. 재수생들이 정시에서 얼마나 세냐면 생각보다 엄청 세요. 아까 연대 최저 충족을 말씀드렸죠. 문과 몇 명이라고 했죠? 40명 중에 13명이 충족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외고가 250명 중에 42명을 통과 못했다고 했잖아요. 괜찮은 외고입니다. 외고 중에서. 근데 42명밖에 안 됐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연대 최저가 좀 세죠. 연대 최저를 통과한 얘들 중에 상당수 누굴 것 같아요. 재수생들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정시까지 같이 가면 어떠실 것 같아요? 고3애들만 놓고 보면 연대 실제 최저 충족은 훨씬 떨어져요. 정시는 사실은 제가 제 수시를 주로 담당하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거의 입시의 대세가 수시로 갔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비율이 7대 3이기 때문에. 근데 마인드는 어떠시냐면 여전히 뭐냐면 정시가 메인이라고 보세요. 수시가 정말 애프타이저나 수능 전에 잠깐 하거나 수능 끝나고 하는 거 디저트를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주관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과장님도 안 넘어가는 거. 요거는 학생 종합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넘어갑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이거는 이제 서울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다른 학교도 비슷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고요. 1단계 보통 그 교과전형은 단계별 없이 그냥 통과를 하지만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다단계 전형이 일반적입니다. 서류평가가 일반 그 처음에 100점 만점을 선발했을 때 2배에서 3배로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2단계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 이 면접 비율은 다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면접 100이지만 다른 학교는 면접 30일이라고 좀 바뀌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좀 넘겨주시죠. 자, 요거는 저희 이제 타임교육 내에서 미래탐구하고 한림학원하고 한림문술하고 그다음 저희 대입연구소 대입센터하고 같이 다 공동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입시에 붙었던 아이들의 점수를 DB화시켜서 개량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관적인 평가도 필요하지만 객관적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량화되어 있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샘플링 분석을 저희 황동현 센터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80점을 분류해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예정이다. 다 줘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상관은 없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기본 등급을 주는데 기본 등급과 추가 조건 점수가 있고요. 기본 등급은 뭐냐면 학생부 상의 8번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8번 항목을 8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그 내신이 만약 우리가 1.00이다. 그 8점을 줘요. 이게 서울대 기준이다 일단. 요거는 지금 많이 아실 거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내신이 1.12나 1.25 나왔다면 그 점수표는 7.5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 조정 점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워낙 내신 부피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처음에 지금 도입했을 때 내신이 1.00인 친구가 전국적으로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 서울대가 지역에 있는 거 있어요. 그때는 고등학교들 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평가와 비슷하게 이루어졌고 내신이 전국적으로 1.00인 친구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4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년 지나니까 거의 새롭고 1학년을 받아서 학교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140명에서 150명.
서울대가 이걸 조종하기 시작하고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종합전형으로 확산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과전의 신뢰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점수를 보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수 주는 게 심화 과목에 대한 선택. 이거는 사실은 이 동네 일반고 학생들은 거의 해당이 없을 겁니다. 내고생들이나 아니면 과거 학생들이나 자사고 애들 이런 애들이 좀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 좀 기대해 보시는 건 향상 점수라고 보시죠. 성적이 올랐다 이런 걸 많이 해보셨죠. 자, 거기에 맥시멈 만약에 우리 아이가 7점을 받았으면 여기서 3점까지 조정이 가능한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5점을 받았다, 여기서 5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준 거죠. 이게 올해 하나고 이론이 줄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긴 합니다. 그거 또 하나 있네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10점 만점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이 이제 10점 만점으로 처리되는데 이 비교과는 외부 스펙은 아닌 건 아실 겁니다. 첫 번째가 학업 관련해서 이 학업은 뭐냐면 사실 얘가 주로 학업인데요. 학업 관련된 건 교내 수상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4번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학업 우수에 대한 성적들을 수상받았던 거예요. 여기서 저 점수가 좀 받는 친구도 있고 적게 받는 애들도 있는데 특히 아까 제가 한양대 과거 학생들 써서 떨어진 거 있죠. 어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려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네 학교에서도 세종과고 친구 중에서 한양대를 간 친구가 딱 한 명이래요. 인기변형을 한 명 가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더라고요. 원서 썼던 애들 다 떨어졌대요. 근데 그 중에는 뭐냐면 한양대가 뭘 안 가서 학생 좋아하면서 교과서는 안 갔다면 대신 그걸 뭘로 보조한 것 같이 하는 애들이 이것도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한양대가 학교 갖고 선발하지 않습니다. 학교 등급 매겨서. 그것도 지금도 소문이 있어요. 근데 만약 학교 등급까지 매겼다고 한다면 과거 애들 그렇게 전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뭘 봤냐면 제가 보면 저 학업 성적이 있어요. 안 넘어가요. 교내 수상을 다 줄 수는 없어요. 과거 애들. 그래서 과거 애들 중에서 한양대 쓸 성적의 아이들은 교내에서 학업 수상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죠. 사실 쓰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옮겨주시면 돼요. 민성 관련된 거 이거는 뭐 봉사활동 시간이라든지 동아리 회장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이 돼요. 그리고 전공 관련된 게 6점으로 되어 있는 서울대가 그 전공 관련된 건 뭐냐면 전공 동아리나 전공 봉사나 전공 논문 전공 관련된 도서 6점이라는 대점이 되게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울대가 채점할 때 6점이 간 적이 없대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3점 이상을 부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 10점을 줘요. 그 다음에서 넘겨주시죠. 또 넘기시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제 계량만의 데이터가 뭐냐면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걸 거의 정상화시켜서 서비스를 해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거는 서울대 일반전의 경제학과 합격했던 애들의 기본 스펙들이에요. 결국 최종 점수는 아까 20점 만점이었잖아요. 그 중에 얼마냐면 평균 14.8점 정도 맞는 애들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점수를 따진다면 여기 교과, 내신 성적, 심화과목 선택, 교내 경시, 학술 동아리, 심화학습, 독서. 이게 비교과 조정 영역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10점. 이렇게 10점. 근데 여기 토탈 점수가 더하면 20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점 만점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냐면 이게 경제학과를 합격했던 애들의 최고 점수. 가장 낮은 애들이 붙었다.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본다면 신우수상 4회, 우수상 5회, 장려상 3회. 이게 서울대 경제학과 일반을 합격했던 애들의 평균 수상 실적이고요. 가장 없었던 수상 실적 없었던 애가 신우수상 2회, 우수상 6회, 장려 1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이제 개량화시켜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상담할 때 주관적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거예요 라고 안 하고 실제로 이 아이의 점수를 이런 공식에 지원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올려주세요. 이거는 서울대 그 문과대학 붙었던 친구 점수인데 점수를 본다면 11.8점 여기 좀 환산을 해보는 거예요. 나머지 대학들도 성분이죠.
9.9점. 그리고 한번 옮기시면 이거는 중앙대 8.9점. 이게 완전히 정확하다고 아직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DB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 중계동도 있지만 대치에 미탕도 있고요. 근데 목동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약간 강남에서는 제일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중계동 안에까지 치면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DB가 가장 많은 학원이 될 거거든요. 그 DB를 갖고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트라인을 갖고서 웬만큼 예측이 가능한 거죠. 물론 아주 소수만 뽑거나 아주 예외적인 전형들 같은 경우는 이걸 예측하기 되게 어렵지만, 나머지 관련된 전형들에 대한 예측들은 높게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저희가 이걸 어떻게 계량화시키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계량화된 부분과 관련시켜서 좀 더 구체적인 분석 사례를 조금 저희 황동현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 좀 뭐 해드릴 거냐면, 수시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한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고, 이게 소위 말하면 시간을 최소한 낭비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 다음 잠깐만 힘들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한 50분 근처까지 했는데 쉬는 거 없이 그냥 우리 황 선생님이 한 20분 정도 케이스를 분석해 드릴 거예요. 아주 구체적 케이스를.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사오신 분 같아서. 아직도 여기 이 그림을 보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에 굉장히 무슨 학부모로서 자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뒤에서 잘 안 보이시죠? 네. 뒤에서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네, 여기 점수 사출하는 걸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20점, 기본 점수는 80점인데 80점은 그 고졸 학력이 있으면 기본 일단 잘했다 해서 80점이 주어지죠. 나머지 20점을 어떻게 주느냐? 교과에서 10점을 주고 비교과에서 10점을 주는데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멀리서 제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래도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거는 지금 그 입시 아직 그 이후에 지금 4월 말까지 사실 입시 예방들이 확정안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대학들이 올해는 그렇지 않네요.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입시 요강안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5월 이후에는 그 자료집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에서 아까 전공서양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학업 외적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면 또
또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랫부분에 있는 이 항목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 내신이 8점인데 여기는 어디죠? 서울대 공대학이죠. 서울대 공과대학의 합격한 학생들의 표본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저렇게 라인이 저렇게 선이 있는데 평균입니다. 저기가 등급으로 보면 1.46 등급이 있죠. 물론 이제 서울대의 어떤 점수 채점 방식은 저렇게 평균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내적으로 들어가면 또 몇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일반화시켜보면 평균이 수준다는 겁니다. 수가에 대해서 1.46 등급이 있고 그러면 교과 8점 만점일 때 7점 정도를 받는 점수입니다. 1.46 등급이. 그러면 심화 과목이라는 부분은 우리 학생들한테 해당이 안 되죠. 고급 수학이나 고급 물리라든지 이런 것들과 뭐 심화 영어라든지 우리 특목애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대직고등학교 심화 과정 중에서 심화를 선택한 친구들은 해당이 되는 거죠. 했을 때 여기는 대부분 만점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그걸 내는데 심화 과목을 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2점 만점인데 물론 2점에 대해서 점수를 더 줄 수 있어요. 그 심화를 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2점을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교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 기본 평가에서 이미 등급에 감점을 상당히 받은 상태. 사실 그 점수를 모성에 쓰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서울대 평가 채점 방식을 보면 통목보다는 일반보다 더 유리해요. 이 부분에서 점수를 좀 많이 받으셔서 물론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챙기지를 못하면 그 기본 점수만 가지고요 그 이후에 점수가 없게 되는 건데 이후에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학년이기 때문에 1, 2학년 대상이 아니고 3학년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 좀 답답하기는 하죠. 3학년 때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같이 말씀드리자면 교내 경시 같은 경우에도 1점이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중간 라인에 멀리서 잘 안 보시는데 읽어드리면 최우수 3회, 우수 4회 장이 6회입니다. 저 정도가 서울공대에 합격한 친구들의 평균 정도 돼요. 최우수 3회, 최우수가 최우수급에 해당이 되는 금상, 대상 이런 것들이 1, 2, 3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학술 동아리 부분은 3학년 때도 사실 할 수가 있는 건데 그죠? 대부분은 학술 동아리를 많이 하죠. 3학년 때 철학 연구회 경제를 하더라도 자율 동아리로서 주제자로 경제 탐구 활동을 하면 다 학술 동아리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일정을 챙길 수가 있어서 이 일반적인 학생부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 보면 3학년 때 또 쉼없이 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3학년 되면 공부해야 되니 이 학생부 전형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학교 생활을 잘 한다는 거, 충실하게 한다는 거고 그건 또 3학년 때도 봉사활동도 하고 학교 참여활동도 하고 자율동아리 독서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화학습 부분인데 심화학습은 방과후 학교나 아니면 영재학급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심화에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독서는 이제 권수가 보시면은 한 30권 되죠. 평균. 서울공대 한 30권. 학교에서 평균 30권 정도 돼요. 그래서 3학년 때 좀 할 수 있는 유일하다면 사실 유일할 수도 있고 일반화시키자면 독서 부분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한 대여섯 권 정도 이상은 그것도 좀 전공 관련성 있게 그리고 전체적인 유기적인 어떤 연계성을 생각을 해서 자기 전공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활동 그와 관련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독서를 좀 묶음 독서로 낱낱으로 하지 말고 세네 권 내지는 네다섯 권 정도를 같은 1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주제에 해당이 되는 독서를 하면 좋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가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또 점수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어요. 봉사활동을 보시면 저기 47시간하고 오로 쪽에 가시면 전공 관련 봉사가 또 있어서 합치면 이 부분보다도 제가 한 5년 정도 이 동네에 서울대 합격한 친구들 평균을 내보면 이과생들은 대략 80시간 정도 이상이고 문과는 100시간 정도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표본이 해마다 보면 한 25만
25명 정도씩해서 5년치가 돼서 100명이 넘거든요. 그 학생들의 평균이 그 정도. 그 봉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그 정도이면서 한 가지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도 봉사활동을 딱 그만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잘 하는 것에 보시고, 리더십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이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리더십을 뭐 학급 회장이라든지 뭐 학생의 동아리의 어떤 간부라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어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우리 공동체 조직을 위해서 헌신했다, 내진 도움이 됐다, 이렇게 되면 리더십 대상이 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에 이제 쭉 가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11점 8점이잖아요. 서울공대 합격자의 평균이 11.8점입니다. 20점 만점일 때 대략 8점 정도가 감점이 된 상태에서 다른 학교들 그렇게 이 자료는 나중에 설명회 걸러질 같은데 이어서 이제 드릴 거니까 그렇게 그 정도 참고를 하시고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점수 20점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학생들의 조목조목 그 항목들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보시고 싶으면 5시에 그 직영 설명회를 하거든요. 저쪽에서 우리 8층 세미나실에서 직영 설명회를 하니까 거기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례 1이 있죠. 학생 한번 볼까요? 제가 방금처럼 그렇게 하면 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우리가 일반 좀 항목을 좀 분류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 친구는 1학년 때 교과가 2.1등급 정도 평균이, 2학년 때는 1.9등급이었고 비교과를 보시면 수학적인 대상인데요. 1학년 때 2학년 때 보시면 동상, 물리 동상, 이렇게 화학은 장애상을 의제학급했고, 서울 때는 과학학급했고, 수학 관련 독서 나오고, 학습 독서 나오고,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하고 비슷한데, 서류 면접 능력에서 보면 좀 표현력이 좀 취약하고 또 지극히 또 과묵한 성격이라서 사실 이과에서는 좀 그런 애들이 좀 굉장히 수학과학에 두각을 보이고 그런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어머님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면접 가면 얘는 완전히 안 될 텐데 이 걱정을 할 정도로 좀 과묵하고 표현이 좀 안 좋은 친구,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데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랬는데 3학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의 좀 목표는, 희망은 서울대 공대를 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좀 걱정이 됐던 거는 1학년 때 교과, 2학년 때 교과를 보면 대략 2등급 정도이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교과로 2등급 정도 되면 일단 비교과에서 뭔가 좀 많이 했다 하더라도 서울대 가기 좀 힘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주문을 했던 거는, 그리고 같이 이제 좀 고민했던 거는 3학년 때 교과 성적을 좀 올리자. 일반고 학생이 이 학업 부분에서 점수를 챙길 수 있는 건 심화한 것도 없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향상도에 따른 점수 이 부분을 챙기는 게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은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 향상도에 따른 점수를 되게 많이 주는 편이라서 3학년 때 굉장히 성적이 향상이 된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합격을 하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버렸네. 자기 마음대로 지금. 네, 괜찮아요. 그래서 3학년 때 이 친구가 국영수과를 1등급을 받았어요. 잘했죠?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중간고사밖에 안 나왔잖아요. 기말고사 어렵게 나오거든요. 중간고사 이제 쉽게 나오는데 기말고사는 다 어렵게 나오잖아요. 1등급 받아서 해야 되는데, 중간고사 좀 쉽게 나오면서 좀 못 봤다고 생각하고 다 좌절하고 이제 포기해버리잖아요. 이때 이제 잘 해줘야 돼요. 기말고사 때.
그래서 이 친구도 중간고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S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중간고사를 또 쉽게 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말고사 때는 좀 어렵게 나온다 하니까 그때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끝까지 했죠, 이 친구는. 저 2등급 가지고서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게 많았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죠? 누군지. 그리고 비교과에서는 이 친구가 너무 표현력도 취약하고 과묵하니까 이렇게 해서 공학도를 하더라도 과연 어떤 팀워크라든지 사람들하고 협력관계에서 소통이 많이 될까 이런 고민도 사실 그냥 좀 잘한다 했긴 했는데 그래서 독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주문했었고 그래서 저기 자소서 면접 대비를 해서 발표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좀 편의력을 향상시켰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결과 서울대 공대를 합격을 했죠. 잘했죠. 그 다음 학생 한번 볼까요? 차례 2번인데 이 친구는 교과가 1학년 때 1.4고 2학년 때 1.3 3학년 때는 1.2 뭔가 향상이 있죠. 이렇게 꾸준하게 향상되시는 친구들이 뭔가 합격을 많이 해요. 비교과에서 보면 1학년 때는 좀 두루두루 국영수사 관련 상임이 다수 있는데 2학년 되면 본격적으로 자기 이제 좀 전공 분야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그 인문학 쪽으로 관심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인문학도 금방도 받고 인문학 독서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때쯤에 좀 부족했던 거는 활동에 비해서 활동이라는 거는 인문학 대회에서 상도 받고 독서도 많이 했는데 이에 비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강점을 찾아낸다든지 그걸 어떤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다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볼 때 자기 어떤 역량, 가지고 있는 잠재적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못 보여줬다. 그래서 성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자소서 면접 구술 대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자기 이해라든지 논리 이런 부분을 상당히 향상시켰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울대 이 친구는 인문 계열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좀 비슷한 친구가 나왔어요. 너무 잘하는 친구가 나왔다가 1학년 때 2.3이었고 2학년 때 2.5 이제 였고 1학년 때 비교과를 보시면 이제 기획문 이런 데 최우수, 독서 활동 우수, 2학년 때 보시면 학급 회장도 했고 학급에서 멘토 활동도 했고 우수 동아리, 토론 동아리 부장도 했고요. 굉장히 발표, 토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쪽에 보시면은 적극성, 발표 토론, 사회문제 해결에 굉장히 관심이 이제 좋고 많은 친구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3학년 때 교과가 이렇게 됐거든요. 3.5. 좀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꿋꿋하게 좀 했어요. 3.5 괜찮아요. 학교 생활 잘 잘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랬던 친구인데 그 자체라는 건 저기 해당이 되는 서류 면접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그 자체를 즐겼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그냥 어떤 낙천적이고 그런 친구였는데 결국 저한테 사회학대학을 합격했고 다른 학교도 합격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되더라도 제가 예를 보여드리는 거는 저렇게 3.5 이렇게 등급이 하나 정도 떨어지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학교 생활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인재라는 부분 이제 창의적인 것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끝까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생 종합전형에. 나중에 이제 컨설팅을 저는 이 시즌쯤 되면 컨설팅 많은 분들은 정말 좀 머리가 아프는데 컨설팅을 할 때 학생부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수능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논술도 같이 해서 그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좀 최종적으로 찾아서 이후에 또 어떤 걸 더 하는 게 더 좋을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방향을 갖고 하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길게요.
지금 황정현 소장님이 아마 설명하신 건 객관적인 수치화시켰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 컨설팅 하시면서 애들하고 주관적인 예술가 과묵한 친구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좀 결합되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 앞부분에 좀 일부 같이 좀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수시와 관련된 지원 전략을 할 때 무엇이 신고될 필요가 있는가, 특히 학생을 종합전형을 완료시켜서 정시와 대비시켜 우리 아이가 학생의 종합전형을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써야 되는 건지, 얼마나 쓸 건지, 이런 데 판단과 내리기 위한 기본 작업이거든요. 제가 좀 걱정은 뭐냐면, 설명할 때 항상 걱정은 이겁니다. 성모당에 싸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실수가 있어요. 이 설명회를 막 들으시다가 결국 나름대로 조합을 막 하세요. 그리고서 독자적 결론을 딱 내립니다. 이게 정확하고 괜찮은데 상당수 빗나갈 때가 되게 많아요. 이 빗나가면 누구에게 그 상처가 나오냐면 우리한테 가는 거거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사실 입시를 물어보면 모른다고 말씀드릴 때가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뭘 물어보신 분 계시냐면 서울대 미대를 쓰고 싶으신데 외고애가 아니고 일반고 친구예요. 일반고 친구인데 비실기를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학생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서울대를 쓸 수 있겠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서울대 그 미대는 일반 전형과 지금 최저가 있어요. 최저 맞출 것 같은데 제가 그 비실기 전형 많이 못 봤어요. 걔 말고서 여태까지 본 게 3명 봤거든요. 비실기 전형 관련해서. 저 뭐라고 모르겠다고 말씀드려요. 솔직하게. 저 모르는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어디 판단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설명회나 이런 데 컨설팅을 하셨다. 만약에 대시동 가셔도 좋으세요. 사실 저는 대시동에 이용수 형도 있고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저기 이강하고 원장님도 있고요. 이강하 원장님도 있고 아시죠? 여러 명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신뢰하고 제가 입시를 모를 때 물어보는 사람이 홍준영이에요. 저도 10년 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홍준영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컨설팅 가셨는데 다 아는 것이 얘기하시는 분 믿지 마세요. 그거 정말입니다. 몰라요. 제가 1년에 보는 케이스가 400케이스를 보거든요. 애들 케이스를 보는 게 수시정시 합쳐서 400케이스를 보는데 저도 정확히 몰라요. 아주 모르는 대학도 있어요. 이것도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저희가 개량화시킬 수 있는 대학도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서울대는 15개 대학 정도가 개량화될 수 있는.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3회자는 이런 사람을 개량화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판단이 혹시 모르겠으면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학교 자료를 계속 얻으셔야 돼요. 우리 학교 선배들이 어떤 전형을 어떻게 몇 년씩 가는지. 얘들 되게 발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포기하시거든요. 얘들 지금 가질 수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으로 보냈던 적이 거의 없다. 그럼 바로 포기하세요. 요번에도 제가 성원여고 어머니 상담을 했는데 성원에서도 거의 지금으로 보낸 경우가 어떻게 학교에서. 제가 내신이 1.09 정도 나왔어요. 서울에서 기록적으로 내신이 나왔는데 그 어머니도 누구한테 가지고 대시동 학원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고 걔네들은 학생부장한테 물어봤어요. 자료가 있냐? 학생부장 선생님이 3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일반으로 쓸까요? 그랬더니 일반으로 쓰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중앙으로 결정합시다. 대신 낮은 가로 쓰면 되겠죠. 높은 가로 쓰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할 건 뭐냐면 이 판단에서 어떤 식의 대비가 필요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과 객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제가 지금 여기는 논술을 써있는데 논술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학생부 면접 관련된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1단계 통과가 목적은 아니시죠? 최종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최종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맞는 건지. 논술 총재 경험이 지난 자연계에 넘어가는데 여기 학원이니까 잠깐만 저희 자랑만 좀 잠깐만 자랑하겠습니다. 2000년에 설립했어요. 중계동에서 설립했고요. 지금 거의 1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한국 학원은 오래됐죠. 저희가 한국 문수는 그 이후에 3년 있다가 만들어요. 조직에서
저는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게 2002년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올해 저희 출산 경제가 서영과 학교자 131명으로 나왔고, 저희 선생님들이 주기도만 계신 건 아니고, 강남대성하고 로고스하고 대치 예성하고 주로 수업들을 하시는데, 하나 아시는 건 거기 계신 분들이 여기 파견하고 수업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그쪽에 불러서 가는 거예요. 저희가 공동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처음에 알까 싶다. 대치 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수업하는 분이 있는데, 어린 선생님들이 대신 불러서 가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DB화 시키는 작업들이 지금 성적표, 수능 성적만 DB화, 혹은 학생부만 DB화 시키는 게 아니라 논술이나 면접 성적도 DB화 시키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런 면접 성적 중에 몇 점 받았다는 합격하는지, 논술에서 몇 점 받았다는 합격하는지를 모두 개량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제일 믿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분이죠. 대입용 저희가 제일 믿고 될 만한 애들이 써야지 되는 거죠. 적정한 대학에 어떤 전형에 어떤 게 나오는지 애들 이런 거 고민하실 거예요. 연대 학생 중학하고 고대 융합하고 어디 쓰는 게 맞는지 이런 거 고민하실 거고요. 아니면 과학기 전형하고 융합 전형하고 어떤 거 쓰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막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을 차로 잘 해주셔야지 컨설팅으로. 그 다음에 원래 대비도 가능해지냐고 보여주세요. 이것도 잠깐 자랑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장학생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13년 전까지밖에 안 했는데 저희 12년 전까지는 12, 13, 14, 15까지 계속 차수업, 추석 나오고 있어요. 요즘 장학생으로.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거의 저희 일단에 통과하면 90% 나와요. 일단에 통과될 때도 있어요. 일단에 통과 높은 거는 아마 약간 좀 전에 얘기하고 들어가서 홍진 소장님이 컨설팅이 얼마일 것 같아요. 어떤 적이 많아요. 얘들 이런 거죠. 스토리 중요하다고 할 얘기 많이 해주셨죠. 사실은 스토리는 어느 과가 중요한가요? 애들이 만약에 서울대 공공주사 학생인데 스토리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본 서울대 공공주사 학생들 중에서 스토리가 있는 애는 거의 없어요. 얘들은 서울대 종교학과 스토리 있을까요? 없어요. 주로 서울대 종교학과 영신이 많이 나거든요. 그 친구들 학생 보면 스토리 전혀 없어요. 누구나 스토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대신 스토리를 나쁘면 떨어뜨리는 학과도 있어요. 대표가 서울대 소리장. 경영 스펙까지 애들을 많이 떨어뜨려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이루어져야지 이런 결과가 나오긴 하죠. 대신 우리가 일단의 통과율이나 혹은 최종 통과율을 잡아줄 수 있는 건 이제 뭐냐면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주관을 많이 뺐기 때문에 그 주관을 뺀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올려주시죠. 이 대학 변호사라고 하는 것도 수능과 똑같은 시험이 한 거 있지 않으셨습니까? 가끔씩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구술을 뭐지? 대답 못해요. 구술 뭐지? 글쓰기 좀 나오거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이면 뭐냐? 첫 번째가 제가 애들하고 수업할 때 이런 건데요. 제가 연대 면접 보면 부족하나? 연대 우수수는 부족하나? 물어봐요. 선생님은 면접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는데 우수를 부족하라 얘기하면 저는 뭐냐면 우수를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은 혹시 그 말 들어보셨어요? 모 신문사에서 대치동에 있는 선생님들, 우수 선생님들 다 우리과 다를 걷어서 채점을 시켜봤어요. 채점위원들한테. 통과율이 얼마나 돼요? 합격했다고 뽑아줄 만한 답안지가 대치동 우수 선생님 중에서 32%밖에 나요. 그것도 이과 빼면 문과는 훨씬 낮아져요. 이과는 그래도 문제를 풀잖아요. 거의 그래도 많이 되세요. 문과는 이게 사실은 뭐냐면 글을 못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에 맞지 않아요? 시험에 맞지 않아요. 대학이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 방향은 저희 원칙은 뭐냐면 시험으로 접근하자. 첫 번째가 대학의 평가 기준인 거죠. 아까도 저희가 채점, 서류 평가에 대한 20점 만점의 채점 기준 나왔죠. 사실 그 저희가 그냥 기준이 맞는 건 아니에요. 뭔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없지만, 그거를 중에서 사실은 저희 평가 기준을 만들고요. 진짜. 그 다음에 합격생들 거를 되게 많이 모아요.
지금 이제 노출남한테 얘기하는 받고 있고요. 올해 거 문제가 공개되거든요. 그 다음에 면접 후기도 다 봤습니다. 저희 자료실 검색에 면접 후기 1, 15원 나왔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애들이 어떻게 대답했는데 붙었는지, 심지어 떨어진다는 것도 봐. 어떻게 면접 받기 때 떨어졌는지, 이걸 뭐냐면 객관적 데이터 결합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제 답안을 하는데 본인의 입장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떤 건지, 실제 합격생도 똑같은 이유로 묻진 않습니다. 그 합격생 면접생도 3개 집어넣는데 걔네들의 대답했던 컨셉도 다 달라요. 근데 결과를 내려다 붙어보면 어떤 친구는 별 그려는데 붙고 어떤 친구는 사각형 그려는데 붙고 어떤 친구는 동그라미 그려는데 붙어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건지를,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만약에 내 아이는 별을 그리는 스타일인지 동그라미 그리는 스타일인지 이걸 잡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경우가 한번 있었냐면 서울대 그 지리학과를 썼던 애인데요. 인류지리 쪽이었는데 같은 학교의 전교 1등과 전교 2등이 같은 과 썼어요. 그것도 둘이 손잡고 저를 찾아왔어요. 여학생 둘이었는데 엄청 심했어요. 처음에 사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너 미쳤다. 너네 왜 왔냐? 같은 학교 다니고 싶더라고요. 둘 다 집에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명은 스타일이 어떠냐면, 그 정결동 친구는 스타일이 거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그 모차르트 같은 스타일. 목소리 하이톤. 그래서 머리 여학생이 약간 산발을 했어요. 또 한 명은 그 약간 아나운서 같아요. 머리도 단정하고. 그래서 제가 누가 붙을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둘 다 붙었어요. 아주 의외였는데 둘 다 붙었어요.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마데우스 같은 애를 모차르트, 그래서 아마데우스 같은 애를 아나운서 같이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쭤주려고. 안 되면 장점도 죽어. 반대로 그 아나운서 같은 애를 되게 전투적인 아이로 바꾼다.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중요해요. 본인의 입장도 어떤 거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과 쪽부터 잠깐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서울대, 저희 연대 논술 문제였어요. 면접을 좀 말씀드릴게요. 얘네가 문제가 이렇게 제시는 가해를 바탕으로 제시 나와서 비교를 해요. 이런 게 나왔는데 요거는 저희 논술 전형에서 수석이들 친구냐. 이제 사과대 수석이라 했지만 전체 수석이에요. 3만 명 중에 1등이에요. 얘가 논점 몇 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찾았는데 한번 보시면 얘는 떨어진 얘예요. 제가 강남에서 만난 친구인데 얘는 1을 맞추고 역시 1.6인데 논술 떨어졌어요. 정신 떨어지고 그래서 대선 나는데 얘는 논술 하나씩 그렇죠. 제가 떨어진 애들한테 답안지를 봤고요. 합격한 애들한테 답안지를 봤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데 결국에는 찾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친구가 5개가 있었죠. 요게 지금 학교에서 논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이 5개 논점을 제가 찾은 게 아니고요. 누구 거로 찾은 거냐면 이 합격생 거로. 대학에서 채점으로 공개하면 되게 좋은데 공개를 안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보통 논술이, 문과 논술 같은 경우 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글빨이 되게 좋은 학생. 이런 거 붙지 않을까? 자, 근데 사실은 대학에서 미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운을 뽑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역수를 보고 뭐예요? 최종가 이러죠. 저희의 방향성은 뭐냐면 철저히 학교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저희가 뽑지 않거든요. 자,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도 보시면 이건 올해 서울대 면접에서 일반학점 거의 논술 문제 같아요. 문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긍정적 사고는 모두 책임은 개인이 돌리고 부정적 요소가 있으며 요즘에 소위 말하면 네가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사고를 어떻게 해라. 우리 반쯤 남아있다, 반박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너는 이렇게 비관적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나오는 문제점이 지문 쭉 줍니다. 이게 일본쪽 문제였는데 얘가 문제 2개 나왔어요. 얘가 그 사과대 문제가 같이 큽니다. 사회 문제도 또 있어요. 영어 지문도 나왔었는데 그 지문에서 나온 긍정사고와 부정신문 예시를 이슈
이 문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했어요. 저희 보고를 다 합니다. 애들한테 인터뷰해갖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 학생이 합격한 친구가 대답한 건데 이 친구는 뭘 했냐면 자기 자소서 관련된 질문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뭐 했냐면 대답할 때 노고를 뭘 활용해요. 자소서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학생부 얘기를 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때 교수들이 얘 학생부에 관련된 자소서 관련된 것도 주는 거예요. 자소서 지가 자랑질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걸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요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이름을 읽고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자소서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엄마 영향을 받는 것보다 아빠 영향을 받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면접 보거나 그 서류평가 시험에 나오니 주로 교수보다는 남교수들이 높다 이런 얘기 했어요. 되게 냉정한 친구예요. 되게 그 현장에서 거기 되게 이용 잘해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되게 좋은 대답이야 이거는 다른 점이에요. 아까 저 과목한 학생 있었잖아요.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어떤 거예요? 글 쓸 때, 말할 때도 그냥 얘들 그래요. 네, 아니요 이거예요. 생존과 연구제도 참정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참여하는 게 편지 써도 그렇죠. 엄마들 편지를 써도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한 줄이 혹시 믿으시면 PS 용돈이 보잖아요. 이 정도만 다 써주시요. 근데 사실 면접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적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적게 하는 게 좋죠. 부정적 평가 한 게 있어요. 교수들 면접하던 교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부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디어 뭐냐면 제일 부정적 평가는 아마 어머니가 아실 거예요. 어떤 남자 제일 좋으시죠? 잘난 척하는 남자.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말만 하는 사람은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과 건데 이과도 우리 아이가 어떤 거에 많이 비슷한 내신 점수를 갖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어떤 전형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면접 문제가 뭔지도 고려하고 지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단계 합격의 목표가 아니고 최종 합격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서울대 면접 같은 경우는 연대 교수나 고대 교수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은데요. 컨셉이나 뭐냐면 고난에서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대를 물론 자신 없어서 우리가 정서대로 좀 쓰고 싶으실 거 해요. 근데 만약 아까 지균을 쓸 거냐 일반을 쓸 거냐 했는데 수학에 자신 없으면 지균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균을 쓰면 안 되죠. 지균에서는 심층적인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피해야 돼요. 이 정도 난이도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아닌지 왜가 아닌지에 따라서. 대신 연대 문제는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같은 경우에 고대 학추를 받지 않고 고대에서 융합을 썼어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고 계셔야겠죠. 모두 보시면 요거는 연대 건데요. 연대 공학계열 문제. 문과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드리긴 합니다. 얘네는 전혀 달라요. 수리시험 문제, 물론 이것도 올해 2015년도 한 번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올해 거만 갖고 주시해 본다면 얘는 뭐냐면 단순히 수리의 풀이형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요. 사고에 기반한 창의력 추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리해보면서 이거의 논증적 구조의 결론을 유추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증명 과정입니다. 수학적인 문제 풀이형으로 물어본 문제가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그럼 연대 준비한 것과 서울대 준비한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져요. 그리고 얘네 공학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수리적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나오지는 않았다. 이게 유지될지 어떨지 모르고 그건 나중에 뭐 논술 같은 거 사실은 모의 논술로 커버할 수 있는데요. 면접은 안 나와요. 연대 어디까지 면접에 대한 샘플링을 공개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전에 사실 명확하게 공개했던 건 2011년 때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 뭐냐면 지난 달에 공개하지 사전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올해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몰라요. 공개해주면 좋겠는데 올해 기대는. 근데 일단은 사고력에 대한 창의력 추론 문제가 좀 나오겠다고 보시면 간단하게 보면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퀴즈 내시고 혹시 정답을 맞추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이런 문제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이 25마리 되는데요.
쌍둥이 말을 3마리 뽑는데 몇 번 뛰게 만들면 될까요? 20마리. 한 번에는 5마리씩 있어요. 25마리가 있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트랙이 5개가 있어요. 5마리로 뛰는데, 이거 너무 시간 들지 마시죠, 그냥. 그냥 얘기 듣습니다. 너무 진지치다, 갑자기. 불고 말 거야,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제가 불안스러웠어요, 갑자기. 그냥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모델은 또 달라요. 모델은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모델 육아인재 문제하고 과학인재 문제가 달라요. 그럼 우리 아이가 과학인재를 쓸 건지 육아인재를 쓸 건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과학인재 쪽 같은 경우는 아까 서울대 문제랑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풀이 수학 신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수리 신화 쪽에 자신 있으면 과학인재 쓰신 거고 우리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는 뭔가 이렇게 국어나 이런 거 자신 있어 한다, 잘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좀 잡으셔야겠죠. 여기 보면은 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뭐 이런 거 나와요. 꼭 수리적 개념이나 과학적 개념을 보는 게 아니고 인문적 개념까지 같이 물어보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이거는 어느 대학이냐면 의대 중에서 카드 의대가 언어학습 문제를 같이 보거든요. 그럼 이제 의대 논술을 나중에 생각하실 때 카드에 준비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학 논술을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판별도 언어 논술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가 대응력이 없는가 이렇게 이것도 판별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주로 언제 많이 나왔었냐면요. 2000년 초반에 요즘 문제가 있었어요. 이과 요즘 문제. 저희 한국 교수님이 처음 이과 논술을 시작한 2000년 초반에 그 당시에 나왔던 논술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지금 고대 융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대비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과 쪽에도 선생님들이 얘네들이 면접 보고 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공부시키는지 사실은 이과도 공부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부분이 다 공부가 됩니다. 선생님 정답에 대한 공부가 되는데 이런 것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드리면 아까 연대 요 고대 융합도 요거는 언어 선생님까지 같이 있습니다. 제가 언어 선생님까지 같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수학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거나 순화할 수 없는 영역을 카바에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인문논술하고 수능논술을 같이 있기 때문에 과학논술이라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총체적 내용을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지금 이과는 많이 이걸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과 주로 활용하는 거의 매주라고 하는데 논술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논술이라고 되는데 사실은 면접 점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하냐면 저희가 나중에 사이트로 들어가서 집에서도 항상 확인하실 수 있어요. 들어가시면 아이들의 요 성적표와 요 성적표 두 개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종합 성적표라고 할 거고 요거는 매주 올라오는 성적표가 됩니다. 이거하고 나중에 어떤 걸 하냐면 여기 아이들의 성적 매주 써는지 안 써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기다 코멘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성적 우리 아이가 수강하는 반의 최고 점수, 반 평균, 반 최저 그 다음에 전체 수강생의 100분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때 보면 논술을 되게 잘 썼다, 어떤 때 되게 못 썼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대략화시키냐면 이 토탈 점수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입시 콘서트 할 때 몇 가지 말씀드리냐면 아까 학생들 성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논술 성적하고 모의 성적까지 다 고려해서 수시가를 짭니다. 그때 논술은 이제 뭐라고 좀 짜냐면 여기 전체 수강생 점수보다 우리 아이 성적 점수가 평균 한 2점 정도 높으면 논술을 합격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저희가 2009년도에 썼던 DB인데요. 지금 수석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3점을 높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희지란 친구가 연대 논술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한 2.5점 정도 높았어요. 약간은 개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개량화도 너무 믿으면 안 되겠지만 물론 어떤 얘기냐면 한 17% 같은 데가 요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조석현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연대부터 지금. 근데 그래도 확률적 계산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개량화시키는 걸 말씀드려요. 마지막 같이 하나 말씀드려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 학생이랑 논술을 어떻게 뿌리는 게 좋을까?
논술 6개 쓰거나 학생이 6개 쓰는 거, 이거는 좀 위험하실 수 있어요. 전략에 따라서는. 아마 안배를 하실 텐데, 안배를 하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아보시고, 학교를 받고 학교를 받으신 다음에, 수시와 정시, 뭐 수시는 기본적으로 6번 다 쓰세요. 남들이 맞죠. 문제가 맞았다고 남들이 맞죠. 다 쓰시는 게 좋고요. 심지어 날짜가 겹치는 날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최저 나온다는 거가 시험 들어가는 학교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왜냐면 한양대랑 올해 보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 한양대하고 성대가 붙여보면 근데 한양대 최저가 없죠. 한양대 최저가 있어요. 근데 주가 썼는데 우리가 최저가 안 나왔어요. 한양대로 나왔고 만약에 최저가 나왔다. 그럼 성대를 물어봐야죠. 고대랑 주계로 겹치면 이럴 때는 참 겹쳐도 쓰실 필요도 있어요. 시간이 오면. 성대는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보면. 그 다음 우리가 논술도 아까 결합을 해놨어요. 논술을 4개 쓸 거니 2개 쓸 거니 5개 쓸 거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입시하고 조금 흐름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회를 단독으로 하잖아요. 작년에 몇 명 왔을 것 같으세요? 오늘 같은 휴일에. 오늘에 한 3분의 1 왔어요. 제가 지금 준비해만 그런 게 아니고 대치 설명회에도 그냥 200명 쉽게 오세요. 학생부 종합마다 걸리고 목동관이 자 이거는 어떤 걸까? 이거는 우리가 끝날 건 뭘까? 종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높아졌다고 문제실까요? 경쟁률이 자,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경쟁률이 얼마나 나와요? 7대 1로 나와요. 올해는 그보다 높아질까는 알겠어요. 제가 볼 때 약간 높아질까요? 물론 정원도 늘어나서 그걸 흡수는 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높아진다면 뭐의 경쟁률이 낮아질까요? 제가 논술의 경쟁률은 반대로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내신 3점대 초반이나 2점대 후반 애들한테 학생 나왔습니다. 다 논술이에요. 올 논술. 논술 6개. 올해 애들은 제 레벨이 나와도 2점대 후반 정도 갖고 있으면 2점대 초반이나 갖고 있으면 학생들을 쓰고 가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 논술을 줄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때 그냥 줄이시면 안 되고 만약 우리 애가 논술 성적을 잘 보니까 그러면 줄이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수시가 가장 중요한 건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입시전략을 좀 짜셨으면 좀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1시간 40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요. 나중에 사실은 이 설명에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맞추는 잘 잡아가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어쨌든 한번 찾아오셔서 질문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 가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프로그램 할 때는 아까 제가 합격생 마감과 합격 후기 면접 후기 보여드려야 했잖아요. 저 그거만 하면 합격 후기 직접 와요. 면접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얘기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의 실전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전달하는 거나 저희가 전달하자면 현장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